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라이크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공공분양 물량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현자이 크레스트저 공공분양이고요. 용현동에 위치하고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21년 1월 29일 오늘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자, 요즘에 인천광역시가 굉장히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인천 부동산 시장 중에서도 어디죠? 검단 같은 경우, 그리고 뭐 송도 이러한 곳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구 지역 중에서는 이제 뭐 신축 대단지 또는 재건축 예정, 이러한 지역들이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거기에다가 접근성이 좋아질 수 있는 지역들이 대부분 상승을 많이 이뤘죠. 그래서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분양 물량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현자이 크레스트입니다. 용현자이 크레스트는 기본적으로 공공분양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저렴하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강점이 있고, 입지를 먼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 같은 경우는 용현자이 크레스트 이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하대역 앞쪽으로 있는 인천 SK뷰, 여기도 이제 굉장히 대단지죠. 그리고 이 아래쪽으로는 용현 하객지구, 아래쪽으로는 굉장한 가격 상승이 제가 앞으로도 많이 예상이 되고, 거기에다가 일자리 그리고 편의시설, 전반적인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상승이 되면서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용현 하객지구, 그리고 지금 좀 연차가 완전 신축에서 조금 벗어나는 시점에 인천 SK뷰, 그리고 용현자이 크레스트, 이 전체적인 주거타운이 형성이 되면은 구시가지의 편의시설들, 그리고 용현 하객지구라든지 인하대역 주변으로 인한 편의시설들이 복합적으로 상승 효과를 이뤄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어쨌든 용현자이 크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입지적으로 역과의 거리가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는 하지만, 신축이라는 측면과 공공분양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가격 상승 여력이 높다. 공공분양이라는 건 어쨌든 인천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를 대부분 적용을 받지 않는 데에 반해서 용현자이 같은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굉장히 좋죠. 분양을 받는 사람 측면에서는. 그래서 검단 신도시 같은 경우 그러한 부분들이 어쨌든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도 이러한 부분과 연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용현시장, 그리고 가까운 곳에 근린공원들, 수봉산, 홈플러스, 이러한 부분들 수인 분당선 이용할 수 있죠. 아래쪽으로 가면은 송도역 같은 경우에는 또 뭐가 있죠? 앞으로 이제 KTX라든지 월곶 판교선이 연결이 되면은 급행열차가 출발하는 지역이 이제 송도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구송도역.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송도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위치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도보권으로 가능한 학군들, 그리고 옆쪽으로 보면은 아파트 단지들이 있는 곳 쪽에 학원가가 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을 수 있다. 주변 입지를 살펴봤고, 시세 대비 얼마나 상승할 수 있는지 시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분양하는 용현자이 크레스트는 34평형 4억 7,100만 원이고요. 평당가 1,386만 원입니다. 굉장히 저렴하죠. 왜냐면 아래쪽에 제가 지도상에 표시는 안 했지만 최근에 있었던 CTOCL 같은 경우는 거의 6억대에 분양을 했단 말이죠. 근데 여기가 4억대예요. 분양가가. 이것도 높은 금액 기준이지 다른 평형들은 조금 더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가 말씀드린 갭, 우리가 분양을 받고 시세를 얻을 수 있는, 이 차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 측면에서 굉장히 강점이 있다. 여기서 길 건너편에 바로 인천 SK뷰 같은 경우는 35평형 6억 8천만 원에 평당가 1,943만 원, 호가는 6억 후반에서 7억 초까지 가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래도 2억에서 2억 5천, 이 정도는 입주 시점에 바로 갈 수 있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공공분양이라는 거는 어쨌든 이 분양받을 자격 요건이 조금 더 어렵기 때문에 약간 좀 제한적일 수는 있겠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3번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하객 같은 경우에는 34평형 6억 6,428만 원, 평당가 1,954만 원, 6억 후반에 7억 초죠. SK뷰랑 힐스테이트 하객이랑 아래쪽에 이제 CTOCL까지 해서도 굉장히 제가 긍정적이게 봤었는데, 이 용현자이 크레스트 같은 경우는 어쨌든 대단지라는 프리미엄, 그리고 가장 선호도가 높은 일본 브랜드, 자이 브랜드라는 측면, 이러한 부분 측면에 있어서 가격 상승 여력이 좋다. 그래서 저는 자격 요건이 되는 분들이라면 신청을 하는 것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금 조달이 얼마나 필요한지 보겠습니다. 34평형 4억 7,100만 원이고 평당가 1,386만 원이었죠. 이쪽은 조정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대출이 50%가 가능합니다. 주변 신축 7억으로 봤는데 제가 봤었을 땐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잔금 시점에 3억 5천 정도 나온다라고 치면 취득세 519만 원이고, 옵션 비용은 별도로 했었을 때 중도금 이자 후불 비용과 취득세를 포함했었을 때 1억 3,512만 원이면 될 것 같고, 거기에다 옵션 비용, 발코니 확장 비용, 에어컨 비용 이런 것들을 고려했었을 때 1억 5천만 원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있겠죠. 거기에
거기에다가 개인 신용도에 따라서 대출이 나오는 거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꼭 한 번씩 더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점으로는 인하대역 수인분당선 이용할 수 있고요. 조금 더 이동을 하면 KTX 이용 가능한 송도역, 그리고 도보권 가능한 학군과 공원, 거기에다가 학원과 그 부분도 장점이라고 했죠. 그리고 주변 미니 신도시급으로 형성되는 주거타운, 대단지 주거타운들이 많이 형성이 되고 그로 인한 편의시설 상승, 거기에다가 일자리까지 창출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공공분양이라는 이점으로 인한 굉장히 저렴한 분양가, 이러한 부분들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단점으로는 아파트 6년간 전매가 제한이 되고요. 거주 의무 기간이 있습니다. 3년이라는 부분. 그래서 세입자를 받을 수 없는 이러한 부분들 참고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향후 10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분양 물량에 대해서 재당첨이 제한이 된다는 점, 그리고 역가의 접근성이 약간 좀 떨어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송도 국제도시라든지 3기 신도시로 인한 수요 분산이 조금 될 수도 있기는 하지만 저는 이 부분들을 영향을 받기 전에 먼저 시세 차익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꼭 챙겨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장점이 더 많다라고 정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현자의 크레스트는 5월 11일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진행이 되고요. 일반 1순위 해당 지역, 그리고 여기는 인천 거주하기만 하시면 됩니다. 5월 11일 화요일 일반 1순위고요. 일반 기타 지역은 12일. 이 차이가 있으니까 구분을 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공급량은 2277세대 대단지입니다. 일반 공급 246, 특별 공급 1253으로 해서 공급 세대 수가 1499세대라는 점, 그리고 5구 타입, 74 타입, 84 타입이 있는데 가장 많은 타입은 5구 타입이 있습니다. 송도를 분양받거나 이런데 물론 받으면 좋죠. 하지만 분양가가 굉장히 높다라는 점, 그래서 그러한 부분 측면에 있어서 조금 자금 조달에 어려우면서 인천에 살고 있고 앞으로 가점이 높기 어려운 분들, 그러한 분들은 이 5구 타입 쪽으로 좀 많이 노렸으면 좋겠습니다. 저축 총액이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조금 확률적으로 좀 높게 당첨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옵니다. 비투기 과열지구 청약과열 지역입니다. 일반 공급이고요. 세대주 요건 충족, 24개월 이상 24회 이상 납입돼야 됩니다. 인천 거주자를 우선 공급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전용 60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는 소득과 자산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나머지는 100% 이하 소득 기준과 자산 기준이 들어갑니다. 3년 이상 무주택 구성원을 우선으로 해서 저축 총액이 많은 순으로 적용이 됩니다. 특별 공급은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있고요. 각 항목에 따라서 소득과 자산 요건이 모두 들어가니까 그러한 부분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가점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가점표를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자녀는 세대원, 신혼부부 세대원, 노부모 부양 세대주, 생애 최초 세대주, 이 부분 꼭 착오 없으셨으면 좋겠고, 생애 최초 같은 경우에는 600만원 이상의 통장에 금액이 필요한데 이 부분은 일시 납입하셔도 된다라는 점, 하지만 저축 총액을 계산을 할 때는 10만원까지만 인정이 된다라는 점 구분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소득 기준이 확대되면서 노부모 부양 120%, 다자녀 120%가 적용이 되고, 신혼부부는 100에서 140, 생애 최초 100에서 130이라는 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산 기준은 부동산과 자동차가 들어가는데 이 금액들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일반 공급 중에서 60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 적용이 안 된다라는 점, 그리고 120%는 2표를 보고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애 최초도요 2표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여러분들께 향후 미래 가치가 유망되고 여러분들께서 당첨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갭 차이를 많이 얻을 수 있는 물량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자격 요건이 조금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착오로 인해서 부적격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조건이 조금 복잡하기 때문이죠. 그러한 부분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해요.